자, 대체로 우리가 통화량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이제 M2고요. 뭐 다양한 형태의 통화량 지표가 있습니다. 통화량이라고 했을 때 이제 M2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양한 통화 지표가 있는데 통화량 지표에는 M1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M2, M3, 뭐 한국의 경우에는 뭐 LF라고 하는 것이 있고, 뭐 광의의 유동성, 뭐 L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urrency in circulation을 현금 통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본원 통화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monetary base라고 해서 MB, monetary base라고 하는 이제 본원 통화도 있고요. 사실 각각의 어떤 구체적인 정의라든가 어떤 것들을 포괄하는지 이제 자세한 설명을 또 해드릴 수 있는데 사실 우리의 관심사가 이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거시경제학 수강하실 때 혹시 뭐 제가 강의하는 거시경제학을 들을 기회가 있으시면 그때 제가 자세히 MB는 뭐고, currency circulation은 뭐고,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currency in circulation만 말씀을 드리면요. 그 어떤 금융상품이나 어떤 은행 계좌에 묶여 있는 돈이 아니고요. 요급을 예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돈을 우리가 currency in circulation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 학교 도서관에 중앙도서관도 아직 안 가보셨을 것 같은데 1학년 학생들은 도서관에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책들 중에 어떤 책들은 학생들이 이제 빌려서 이제 뭐 집에서 보기도 하고 뭐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책들 중에 일부는 도서관에 있고요. 일부는 캠퍼스 안에서 누군가가 보고 있을 거예요. 또 일부는 캠퍼스 바깥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다 돈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캠퍼스 바깥에 돌아다니는 책들이 있겠죠.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읽는 그런 책들, 집에 뭐 잠깐 놔둔 그런 책들이 바로 currency in circulation이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안에 있는 그런 책들도 있고, 그 다음에 캠퍼스 안에서 뭐 제가 학교에서 빌려서 보는 책들도 있을 거고요. 뭐 이런 책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그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는 그 데스크를 서큘레이션 데스크라고 불러요. 책이 이렇게 돌고 도는 거니까. 예. 그래서 currency in circulation은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은 금융기관에 금융 상품으로 묶여 있지 않고 돌아다니는 그런 돈을 우리가 currency in circulation, 현금 통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금 통화는 체킹 어카운트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currency in circulation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자, 우리나라의 통화 지표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currency in circulation 현금 통화와 이게 본원 통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본원 통화 그다음에 M1, M2 점점점 이렇게 다른 하나를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머니터리 베이스와 M1은 서로 이렇게 포함하는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건 잠깐 따로 보시고요. 그러니까 M1에는 currency in circulation이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M2에는 다시 M1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currency in circulation, 그 다음에 M1, M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본원 통화는 뭐냐? 본원 통화는 기본적으로 currency in circulation은 포함이 돼요. 현금 통화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지준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 우리가 나중에 봐야 되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금융기관에 은행에 얼마를 예금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을 예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뭐 한 몇 퍼센트? 한 7% 정도죠. 한 7만 원을 우리은행이라고 한번 해보죠. 제가 우리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은행은 제가 예금한 돈의 7만 원을 반드시 중앙은행에 예치를 해야 돼요. 자,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제가 돈을 인출해 갈 수도 있잖아요. 7만 원 정도는 중앙은행에 예치를 하고 나머지 93만 원을 뭐 우리은행이 알아서 뭐 투자를 하는 거죠. 누군가한테 대출해 줄 수도 있고 뭐 제가 예치한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되지만 저와 같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예금을 하게 되면 그 중에 일부를 반드시 중앙은행에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다 풀링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우리은행의 대처대조표를 봤습니다. 그 금액을 누군가한테 이제 대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이유는 한국은행에 예치하는 이유는 갑작스럽게 고객들이 우리은행에 찾아와서 예금을 인출해 가면 갑작스럽게 인출해 갈 때 그걸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출해 가는 고객들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그런 목적으로 중앙은행의 일부 한 7% 정도를 예치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지급 준비금이라고 하고요. 줄여서 지준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급 준비금이고 줄여서 지준금이라고 하고 자 이걸 우리가 reserves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나오니까. 예. 그래서 본원통화라고 하는 것은 현금통화와 지준금을 합친 게 본원통화예요. 그래서 M1, M2에는 사실 지준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니터리 베이스는 사실상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포함 이런 관계로 이제 이 그림과 같이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게 바로 currency in circulation이고 M1 그다음에 M2 다른 걸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원 통화는 currency in circulation과 지준금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금융기관들이 고객이 예치한 예금 중에 일부를 중앙은행에 예치된 금액을 우리가 지준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대체로 우리가 currency in circulation은 뭐 이렇게 물론 이제 많지만 금액으로 봤을 때 많지만 M2랑 비교했을 때는 사실 M2가 너무 크니까요. M2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잠깐 여러분 보셨던 체킹 어카운트, currency in circulation 더하기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들, 그렇죠? 체킹 어카운트, 그 다음에 저축성 예금, 그 다음에 비교적 만기가 긴 그런 어떤 금융 상품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비교적 넓은 의미의 통화량, 통화 지표이기 때문에요. 경제 전체로 봤을 때 M2의 크기는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3천조쯤 되겠죠. 2010년 기준으로 한 3천조 원쯤 됩니다.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GDP가 명목 GDP가 한 해 대략 한 2천조가 조금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GDP랑 비교했을 때 사실 명목 GDP보다 M2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보시면 경제 위기 때마다 통화량의 증가 폭이 조금 컸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뭐 그림으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자, 요 기간 동안 이제 통화량이 조금 더 전보다 조금 더 가파르게 증가했고요. 우리의 관심은 주로 이제 M2니까. 자, 그 다음에 사실 요 기간 동안에도 M2의 증가 속도가 사실 가팔라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저도 왜 최근에 이렇게 M2가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중앙은행이라든가 뭐 정부 측면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량, 경제 전체의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그런 게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유동성 증가. 그런데 이제 그 전에 2015년부터 보시면 이렇게 대체로 통화 공급 증가, 통화량의 증가 폭이 사실 좀 커 보여요. 기울기가 조금 더 가파른 게 그러니까 완만하고 가파른 거잖아요. 가파른 게 통화량이 조금씩 빠르게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머니가 빠르게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자, 이걸 저도 궁금해서 이제 한국은행에 계신 분한테 여쭤봤는데 이제 대체적인 해석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딱 꼬집어서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거시경제가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대체로 부동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더라고요. 부동산. 그래서 주택 구입이라든가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주택 구입,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돈이 흘러 들어가고 대출도 많이 늘어나고 이제 이러면서 사실상 경제 전체로 봤을 때 통화량이 늘어난 것이다. 주된 요인이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